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서도 동결을 이어가면서 내년에는 3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내년부터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일리노이주 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반면 시카고시의회가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요건을 확대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법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한 나인이 지난 12일 윌링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에서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체국을 비롯한 배송업체들이 국내에서의 배송 마감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 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나섰습니다. 한 고등학교 시험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는 답안을 제출한 학생이 오답 처리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시애틀을 잇는 암트랙 서비스가 복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미천역 주요 여객 철도 프로젝트에 82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어제 논쟁적인 회의 끝에 이주민 버스와 증오범죄, 서류 미비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타이완의 한 20대 여성의 신장에서 크고 작은 결석 수백 개가 발견되는데요. 평소 물 대신 달콤한 차와 주스 등을 마셔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료진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테슬라의 차종 모델 3의 기본형이 내년부터 미 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민중 약 25%가 자신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새로운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소재한 영광 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주제로 오는 16일 토요일과 17일 주일 이틀간 2023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서도 동결을 이어가면서 내년에는 3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점도표를 통해 내년 목표금리를 지금보다 0.75%포인트 낮은 4.6%로 잡아 내년에는 0.25%포인트씩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긴축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2.4%, 내후년에는 2.1%로 낮아지고 목표 물가인 2%는 2026년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부터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일리노이주 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를 위한 유급 휴가법의 일환으로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하는 일리노이 직원은 연간 최소 40시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3월 31일 또는 고용 시작 후 90일 이후부터 근로자는 근로자 유급 휴가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주 유사 법안과 달리 일리노이 법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건강상의 이유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1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고용주가 유사 법률을 통해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만 직원은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벌금과 피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됩니다.
반면 시카고시 의회가 시카고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요건을 확대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법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11월 9일 시의회는 근로자에게 병가 5일과 휴가 5일을 포함해 연간 10일의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36대 12로 통과시켰죠. 법안은 2024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는 어제 이를 6개월 미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이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겁니다. 새 법 적용을 연기하면서 조례 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2025년 7월 1일까지 연기했는데요. 또한 고용주에게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소송 전 유급 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16일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내년 7월 새 규정 시행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당 하루 $500에서 $3,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체국을 비롯한 배송업체들이 국내에서의 배송 마감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크리스마스 25일 전까지 물품을 받기 위해서 작은 소포 배송 서비스인 그라운드 어드밴티지와 퍼스트 클래스 메일의 경우 16일, 프라이어리티 메일과 프라이어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20일까지 보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단 하와이 지역의 프라이어리티 메일 마감일은 18일입니다. UPS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3일 배송을 선택할 시 19일, 2일 항공 배송은 20일, 2길 항공 배송은 21일까지 붙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하나인이 지난 1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윌링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에서 크리스천 리더를 위한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오까지 열린 행사에는 목사, 사모 등 모든 교계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 이해하기, 공감의 언어와 대화법 배우기, 사례를 통한 핵심 감정 찾기를 주제로 한 소그룹 활동 등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는데요. 여성 한라인에서 약 15년 활동한 김성경 가정폭력 상담자가 강사로 나서 약 1시간 동안 경청을 통한 공감 등 유의미한 시간이 마련됐으며 이를 토대로 참석자들은 30분가량 소그룹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여성 한라인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교계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대면 워크숍입니다. 그레이스교회 원종은 목사의 인사와 기도로 행사를 시작했으며 김지혜 여성 한라인 캐는 사무국장의 기관 소개, 한지은 신앙 기반 활동가의 크리스천 리더의 역할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성경 상담사는 공감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감은 변화를 위한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솔루션을 줄 때는 그 사람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솔루션을 줬을 때 만약에 변화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쯤 다 변화했겠죠. 솔루션을 주는 게 나쁘지는 않고요. 조언이나 어떤 충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을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면 들으시는 분이 연결이 됐다는 걸 느끼고 나면 그때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은 변화를 위한 토대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등에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특히 경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김 상담사는 지적했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들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들으세요.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나 이런 곳에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런데 들을 때는 내가 이 시간과 이 시간에 내 존재와 내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공간은 내가 당신을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고 그렇게 듣는 거를 제가 경청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냥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특히 김 상담사는 가정폭력을 오래 겪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오래 겪으신 분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뭐 악몽을 꾸시거나 쉽게 놀란다거나 아니면 감정이 마비된다거나 또 우울하시거나 불안하거나 또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가정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을 만날 때 그런 증상을 보이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오랜 동안 내가 그런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이날 참석자들은 워크숍 내내 다뤄진 공감이라는 화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그 실천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는데요. 이 공감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상대방 입장보다도 내 입장을 항상 더 저기 말함으로 통하여서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 문제가 제일 문제죠. 남편과의 문제, 또 아내와의 문제. 좀 어떻게 하면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저 자신도. 특히 우리들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많이는 사용하지만 정말 대화를 나눌 때 수용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쉐어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왔고 그다음에 그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을 얼마큼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지 공감되어진 우리 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왔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금 더 얘기가 진행되다가 상담자께서 마음이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45분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바로 롤플레이를 이제 하도록 부탁을 드려서 45분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바로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공감하기 어려워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생각은 있는데 공감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어떻게 했는지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도 사실 되게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내용을 잘 소화하셔서 이제 같이 느끼신 것 같아서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과에 고무된 캐닝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교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런 공감 트레이닝을 통해 교회를 더욱 안전하고 또 약자를 돕는 커뮤니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는데요. 김지혜 사무국장과 한지은 신앙기반 활동가입니다. 교회 목사님들, 리더분들이 엄청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그 서바이버분들이 교회에서 얻는 리소스와 서포트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근데 이런 공감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배웠고 좋았습니다. 여전히 한인 커뮤니티의 그 바탕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우리 또 여성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공감의 언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그분들을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교회 커뮤니티를 떠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말, 이해하기 위해 던지는 한마디 말,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 속으로 함께 내려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셔서 생활에서 하시고 커뮤니티를 지켜나가는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한 나이는 올해 행사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이 행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벌써 이런 거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2024년에 될 것 같고요. 또 얘기가 나왔던 게 공감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 자신이 그 감정이입이 되고 그리고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또 바운더리 트레이닝도 한번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아주 무궁무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 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나섰는데요. 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힙니다. 낙태약에 대한 법리 공방은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항소하면서 시작됐죠. 앞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약품제조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조만간 심리가 시작되고 판결은 대선 전국인 내년 6월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시카고와 시애틀을 잇는 암트랙 서비스가 복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미 전역 주요 여객 철도 프로젝트에 82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연방교통국은 앞서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총 44개의 주, 69개의 여객 철도 노선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죠. 이 프로젝트에는 시카고와 시애틀을 잇는 암트랙 서비스 복원과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의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시카고 출입연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예산 가운데 9,300만 달러가 시카고 허브 개선 프로젝트에 투입돼 암트랙과 통근 열차 메트라의 서비스 향상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교통당국은 시카고 철도 허브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시카고와 인디애나폴리스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시카고, 밀워키, 미니어폴리스를 잇는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또 위스콘신 메디슨 노선 연장과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를 잇는 미시간행 기차의 운행 횟수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카고시의회가 어제 수요일 논쟁적인 회의 끝에 이주민 버스와 증오범죄, 서류 미비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시의회는 격렬한 논쟁 끝 심각한 위법 행위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경찰위원회 대신 비공개로 변론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중재자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 문제가 중재자에게 다시 회부되며 중재자는 동일한 판결을 다시 위원회에 보내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시험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는 답안을 제출한 학생이 오답 처리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워싱턴주 시애틀 라디오 방송국 KTTH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의 칩실스 국제고등학교에서는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젠더와 성의 이해 과목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 중에 4번 문제는 모든 남자에게는 음경이 있다라는 명제에 참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중에 한 남학생은 이 문제에 참이라고 표시했으나 교사는 이 답을 오답 처리한 겁니다. 이어 여자들도 음경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번 문항에는 여성만 임신할 수 있다는 명제가 나와 참 거짓을 선택하게 했죠. 이 문제에서도 이 남학생은 참을 선택했지만 다시 교사가 이 정답을 오답 처리한 겁니다. 이에 이 학생의 어머니는 KTTH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투서를 보낸 건데요. 학생의 어머니는 학생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가르치고 학생들의 신념에 반해 답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합법적일 수 있느냐 하면서 교사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교실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 대변인은 이 퀴즈가 학습 과정에 적합하고 포용적인 문제라고 옹호했는데요. 이어 시애틀의 공립학교들은 인종차별이나 가부장제 같은 현대적인 문제들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해당 시험은 이를 다루는 주 및 지방의 지침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소재한 영광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주제로 오는 16일 토요일과 17일 주일 이틀간 2023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는 프리칭 코칭 미니스트리 공동대표인 노진준 목사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16일 토요일 오후, 17일 주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첫날 1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필요를 주제로 17일 주일 오전 11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기도와 공동체를 주제로 같은 날 오후 5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번 부흥회는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위치한 시카고 영광장로교에서 열리며 관련 문의는 손대곤 장로 847-975-1717로 연락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하게 하루 시작했습니다. 한낮 최고기온 50도, 밤 최저기온 28도, 일교차가 큽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금요일은 내일도 약간 흐린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오후 들어 인해 다시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더 오릅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8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6도, 습도는 65%, 바람은 남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